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정 편집을 수행할 수 있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 CNC 밀링 공구를 선택하고 결정된 가공 조건으로 공구 경로를 결정하고 공정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센터 캠, 모델링, 수정 및 편집에 대해서 우리 상원 학생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학생, 네네. 제가 사용하는 그 캠 프로그램하고 또 상원 학생이 사용하는 캠 프로그램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마스터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2D에 대한 것들은 뭐 잘 그리고 또 뭐 툴패드 잘해서 가공은 잘하는 거 제가 봤는데 요즘 뭐 3D 작업 잘 공부하고 있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 거의 없죠. 좀 뭐 조금만 수정하고 좀 하면 뭐 잘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이 수업 시간에는 그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상원 학생이 이제 3D 모델을 다 그려서 툴패스를 막 돌리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 수정하고 뭐 이렇게 어떤 편집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스터캠이라는 가정하에 네네. 어떻게 상원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수정, 편집, 또 저장을 하는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쉐이딩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전체를 다 한번 네, 깎아보고. 전체 한번 돌려보고 네. 그다음 문제점이 발견된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확대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수정하면서 네. 공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구도 한 번씩 봐주고 네. 수정된 그 부분 체인만 부분 그 공구 경로만 이제 따로 이제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이제 한번 돌려주고 그 부분은 지금 그 얘기죠. 그 이제 와이어프럼 전체가 다 있는데 우리가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네. 거기는 지금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공구도 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럼 그 부분만 어떻게 선택 영역을 해서 네네. 그 부분만 가공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 부분 가공이 문제가 없어졌네요. 수정을 해가지고. 네, 없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한번 말씀 한번. 이제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수정됐으니까 네. 툴패스 전체 툴패스를 다 네. 뽑는 다음에 네. 다시 한 번 더 쉐이딩 상태에서 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싶으면 없으면 이제 황삭, 중삭, 정삭 차례대로 프로그램에다 짜면서 저장을 하고 이제 짜서 가공으로 들어가고 네네. 지금 정리를 하면 그 특정 부분 문제 있는 거를 쉐이딩이 아닌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네네. 확대해서 수정을 하고 그 부분만 영역을 선택을 해서 정해진 공구로 작업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전체를 다시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문제가 없으면 황삭, 중삭, 정삭으로 나눠 이렇게 저장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저희가 그 가공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모드들이 많아요. 네네. 뭐 황삭 작업도 이제 작업자에 따라서 물론 뭐 정해져 있는 누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누구는 뭐 가로로 갈 수 있고 누구는 뭐 세로로 갈 수 있고 누구는 밖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안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선택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밀하게 빠른 시간에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시간이 단축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죠. 고집부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작업을 한번 해보면 그 여러 번 이것저것 다 해봐서 실제 사이클 타임도 보고 특히 뭐실 나왔을 때 이제 그 캠 작업이면 조도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것도 공구 또 마모나 이런 것도 연관되니까 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같이 또 뭐 수정하고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공구에 가는 그 공구 작업하는 패턴에 대한 것들을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그것도 혹시 뭐 다른 방법이면 그것도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 패스는 예를 들어 저는 가로로 가고 싶은데 사선으로 가서 낫다? 아니면 뭐 등곡선 가공이나 뭐 프로파일이나 팔로라인 뭐 이런 거 그 선택해서 그것도 아마 작업에 대한 그 모드도 한번 방법도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작업 방법도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그럼 회사에서도 마스터캠을 쓰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드로잉하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은 그 카티아를 쓰고 있어요. 카티아 캠이 있고 근데 좀 너무 무거워서 저희 지금 팀 내에서는 이제 깁스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마스터캠하고 뭐 네. 깁스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가 달라요. 메뉴가 다르고 거기에 대한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들도 다 달라서
실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쓰고 있지 않으면. 근데 실제는 뭐 그 어떤 모델이 돼 있는 뭐 제품에 대한 것들을 설계돼 있는 거를 우리가 받아다가 캠에다 놓고 나서 가공 패스해서 가공에 나오는 아웃풋은 똑같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쓰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회사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파일 뭐 저장 이런 것들은 같지만 작업 방법에 대한 황삭 작업의 이름이 다르고 정상 뭐 이런 것들 뭐 등고선 작업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는 좀 온라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면 금방 이해는 가죠. 실제는 뭐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사용하면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또 이렇게 기본적인 매뉴얼만 봐서 그 작업에 대한 온라인만 좀 맞추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실제는 그 뭐 우리 작업자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캠 데이터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 작업을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 설계자가 뭐 줬는데 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 페이스 작업에서 서비스 작업에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해서 매끄럽게 해주는 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웃풋보다는 인풋에 있는 내용들도 좀 더 숙제해서 모델까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같이 그 어떤 이제 모델에 대한 데이터가 왔을 때 혹시 문제가 돼서 뭐 수정하고 편집하고 또 뭐 저희가 사용하는 캠에 대한 것도 궁금한 거 그리고 상온 엑스센스는 마스터캠 이런 거 그래서 좀 그 2D는 잘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차원 3D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같이 해서 네. 저희 수업에 좀 알찬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 편집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각 소프트웨어의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과 수정 편집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마다 다릅니다. 캠 전용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델에 대한 간단한 수정 편집 방법은 있으나 복잡한 형상은 CAD 소프트웨어에서 수정 편집 후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 CAD-CAM 소프트웨어는 모델에 대한 수정 편집 방법으로는 CAD와 CAM이 연동되어 파일을 수정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모델 형상을 파일 창을 전환하면서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차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면 밀링 커터와 엔드밀을 사용하여 평면 가공, 홈 가공 등을 하는 작업에 가장 적합한 밀링 머신은 1번 공구 밀링 머신, 2번 특수 밀링 머신, 3번 모방 밀링 머신, 4번 수직 밀링 머신. 4번. 정답 4번 하겠습니다. 민철 정답! 네가 4번이라고 말했잖아. 정답이라고 했었는데. 정답 생각하고 4번을 말해버렸어. 수직 밀링 머신은 정면 밀링 커터와 엔드밀을 사용하여 평면 가공, 홈 가공 등을 하는데 적합한 밀링 머신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절삭 공구에서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1번 절삭 깊이를 크게 한다, 2번 경사각을 크게 한다, 3번 윤활성이 좋은 절삭 유제를 정답 사용한다. 1번 하겠습니다. 정답! 구성인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절삭 깊이를 작게 해야 합니다. 문제 안 들어?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 좌표계에서 이동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절대지령 방식, 2번 증분지령 방식, 3번 잔여지령 방식. 정답 3번 잔여지령 방식 하겠습니다. 정답! 이게 뭐죠? 이동 위치 지령 방식은 절대지령 방식, 증분지령 방식, 혼합지령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엔코더에서 위치를 검출하여 피드백하는 NC 서보 기구의 제어 방식은 1번 개방 회로 방식,
2번 폐쇄 회로 방식, 3번 반개방 회로 방식, 4번 반폐쇄 회로 방식.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반폐쇄 회로 방식은 모터에서 위치 및 속도를 검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공구인선 반지름 보정과 관계없는 G코드는 1번 G40, 2번 G41, 3번 G42, 4번 G43.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G40은 공구인선 반지름 보정 취소, G41은 공구인선 반지름 보정 좌측, G42는 공구인선 반지름 보정 우측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지령 중 기계 원점 복귀 후 중간 경유점을 거쳐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는 준비 기능은 1번 G27, 2번 G28. 제가 2번 G28로 뭔 하겠습니다. 소리야?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G29, 4번 G32.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G29로 하겠습니다. 정답! G27은 원점 복귀 확인, G28은 자동 원점 복귀, G29는 원점으로부터의 복귀, G32는 나사 절삭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가공 시 평면을 선택하는 G코드가 아닌 것은 1번 G17, 2번 G18, 3번 G19, 4번 G20.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너무 뻔한데. G20은 인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G96, S200, M03 지령에서 S200이 뜻하는 것은 1번 분당 공구의 이송량이 200mm로 일정 제어된다. 2번 1회 전당 공구의 이송량이 200mm로 일정 제어된다. 3번 주축의 원주 속도가 200m/min으로 일정 제어된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안 넣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씨. 하겠습니다. 아씨. 제어도 했어.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네, 그럼 민철승!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 코드입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래밍에서 공구 교환을 지령하는 보조 기능은 1번 M06, 2번 M09. 정답. 1번 M06 하겠습니다. 정답! 아, 생각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너무 가져있다. 너무 답이 나오네. 깜짝 놀랐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 기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제품의 균일성이 향상된다. 2번 작업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3번 특수 공구의 제작으로 공구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4번 범용 공작 기계보다 기계 가격이 정답 3번 비싸다. 하겠습니다. 정답! 특수 공구의 제작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좋아하네. 문제입니다. 4번에 반대하려고 했어.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솔리드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나타내는 특성은 1번 모호성, 2번 경계성, 3번 등질 3차원성.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유한성.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모호성은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솔리드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나타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캐드캠 소프트웨어의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와 거리가 제일 먼 것은 1번 모델 형상, 2번 모델을 구성하는 그래픽 요소, 3번 모델의 재질 특성, 4번 설계자 인적 사항.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캐드캠 소프트웨어의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는 모델 형상, 모델을 구성하는 그래픽 요소, 모델의 재질 특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탭으로 앞나사 가공 작업 시 탭의 파손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탭 재질의 경도가 높은 경우, 2번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3번 탭 가공 속도가 빠른 경우.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야. 야, 그러면 2번도 뭐 틀렸지. 4번 탭이 구멍 바닥에 부딪혔을 경우.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이거밖에 없어. 재질의 경도가 높다는 의미는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조 프로그램이 끝나는 마지막 블록에 M99, P0100을 지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99P0100입니다. 1번 주 프로그램의 N0100 블록으로 돌아가라는 뜻.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오. M99는 보조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CAD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파일 형식 중 형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품표, 재료, NC 데이터 등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1번 DXF, 2번 IGES, 3번 STEP, 4번 PHIGS.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몰랐지? 스텝은 파일 형식 중 형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품표, 재료, NC 데이터 등의 정보 교환도 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이긴 건데? 10대 5로 민철 학생 승!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솔리드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나타내는 특성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모호성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상훈 학생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나요? 지금 그 2D 밀링 제품을 직접 그 모델링을 하고 그 공고 선정을 직접 해서 그 NC 데이터까지 추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훈 학생이 그리고 있는 도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저 도면에 그 이제 제품이 그 재료가 일단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이제 공고가 바뀌고 이제 조건이 바뀌니까 지금 저 주어진 도면은 그 S20C 그 도면이 제공이 돼서 일단 스틸입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공고 선정하고 이제 조건 낼 때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니까 뭐 그 정도는 지금 뭐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훈 학생이 지금 작업은 잘 하고 있는데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본인은 뭐 예를 들어 제가 폭이 10인데 뭐 12로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나는 그냥 10으로 그걸 잘못 보고 이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릴 때 실수 확인 잘 하고 그 값을 처음에 잘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못 그려 놓으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 할 때 그 도면 좀 상세하게 잘 보고 진짜 집중해야 되겠죠. 자칫 뭐 딴 생각하다가 치수는 보고 뭐 자기가 입력하는 치수 잘못하게 되면 애초에 그 모델링 그 형태가 바뀌니까 그때 뭐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상훈 학생이 이제 공구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 2D의 그 모델링은 다 끝났고 이럴 때 이제 주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구를 구입을 하면 공구이사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혹시 또 없으면 뭐 공고이사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일단 그 규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규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추천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같은 걸 참고해서 뭐 집어넣어주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구입한 공구 회사가 기본적으로 추천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참고로 뭐 거기서 뭐 과감을 하든 뭐 좀 빼든 넣든 하는 것들은 뭐 작업자가 노하우가 좀 있으니까 그 조건에서 좀 뭐 기본적으로는 그 추천하는 거는 뭐 완벽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좀 내려서 세팅해주면 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올라갈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뭐 상훈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밀링 작업들을 많이 해봐서
지금 선택하는 거 보니까 뭐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주의라면 좀 약간 그 학생들 노출하기 뭐한 게 뭐 불필요하게 공구 길이를 길게 세팅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그 가공 높이 보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는 최대한 뭐 짧게 올려주게 되면 공구 파손이나 뭐 채토 진동에 의해서 뭐 면이 나빠지는 것들을 뭐 좀 방지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실제 모델의 그 가공 깊이 확인하고 공구 세팅할 때 뭐 그 길이는 뭐 최적화 시켜주면 더 좋겠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잘하지만 그 데이터가 추출이 나왔으면 제대로 된 날을 그 데이터를 텍스트 상태에서 유한으로 확인하고 저장하는까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늘 뭐 자기는 알았다고 저장하지만 나중에 나가서 보니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뭐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장을 하고 나서 반드시 페이지 그 PC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텍스트 상태에서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원장님 끝났습니다. 그 이제 2D 제품의 그 모델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공구 선정하고 뭐 NC 데이터 추출까지를 지켜봤는데 뭐 좀 해봤던 친구여서 뭐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캠 소프트웨어에서 2D 모델링을 하고 NC 가공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NC 문서 상태에서 모델을 불러왔고 공구 선택을 위해 모델링을 분석했는데요.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파일은 인터페이스 관련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생성 후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밀링 가공 데이터 생성하기입니다. 그 상훈 학생, 네. 지금 교재에 있는 그 2D 그림을 지금 뭐 캠 프로그램 옮겼네요. 네네. 뭐 시뮬레이션 가공이 나왔는데 지금 작업을 네. 그 재료가 지금 뭐로 선정돼 있어요? SM20C로 되어 있어요. 20C. 네. 그 지금 스틸인데 이제 스틸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개념은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알루미늄도 깎아봤을 거고 네네. 쇠도 깎아봤는데 뭐 조삭 그 부하를 대충 뭐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한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2배 이상 더 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선정되는 공구가 당연히 이제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지금 황삭할 때 이제 몇 미리 엔드 미리 선정이 됐어요. 항삭할 때는 10파이 라핑 엔드밀로, 라핑 엔드. 네네. 정삭은 8파이 엔드밀로 그냥 뭐 날은 몇 개짜리? 4날짜리로 했습니다. 뭐 그 공구의 제종은 뭐 스틸이니까 네네. 초경으로 선택하겠죠.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정삭할 때 지금 저 4날로 선정했는데 4날과 2날의 차이를 이해하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좀 그 안에 이제 홈 작업이 있고 네네. 이제 측면 작업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홈 작업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지금은 그 4날 가지고 다 작업을 하는 거지만 네네네. 홈 작업하고 측면 작업할 때 이제 두 개 서로가 이제 용이한 게 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홈 작업할 때는 2날이 유리할까요? 4날이 유리할까요? 2날이 유리하죠. 왜 그럴까요? 일단 4날은 하면 불안정해서 부러지지 않나요? 뭐 부러지게 뭐가 있어요? 아 이제 홈이니까. 아, 네, 홈이니까. 시 배출이 좀 2날은 그 플루트가 좀 많이 파 있으니까 네네. 그 홈을 작업할 때는 칩 배출이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칩 배출이 용이하니까 뭐 2날 같은 경우 2날은 뭐 홈이 좋고 그러면 측면 같은 경우는 4날이 그렇죠. 좋죠. 측면이 좋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마무리 그리 작업을 하고 뭐 공구 선정됐고 그럼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네. 조건 예를 들어서 뭐 10파이 황삭할 때 몇 정도 RPM하고 피드 같은 경우 일단 RPM은 1000으로 줬고요. 네. 피드는 한 300 정도로 했어요. 네. 뭐 그런 거면 근거시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했을 때는 계속 가공하면서 조건값을 찾는 것도 있었고 그냥 이 책에 나온 대로 툴리스트 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툴 그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툴 제공한 업체가 네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서 뭐 그 제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2날, 뭐 3날, 4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선택을 잘 할 수 있으면 뭐 실제 그 아웃풋 나오는데 가공 시간도 단축이 돼 있을 거고 또 뭐 가공면의 조도
그러면 2날과 4날 있는데 가공면허 조도는 어디가 좋아요? 내 나라에 더 그렇죠? 훌륭하죠. 네. 그럼 또 여기에 보면 비틀림이라는 게 쭉 있잖아요. 엔드밀에. 그럼 비틀림이 큰 놈과 작은 놈 있을 때 그러면 또 측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삭 작업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측면이 이제 조도가 깨끗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 그 헬릭스 각도가 큰 게 좋을까요? 헬릭스 각도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더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성원학 씨다 이해하네. 근데 실제 이제 공구 보면 우리가 그 책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카탈로그 좀 굉장히 두꺼워요. 네네. 그래서 그 업체마다 같은 엔드밀이더라도 제종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2날, 3날, 4날 뭐 이 헬릭스 비틀린 가끔 이런 게 다양하게 쭉 있고 또 거기에 뭐 조건도 다 추천 조건이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네. 한번 돌려보시죠. 쭉 그 우리 성훈 학생이 뭐 한다 나레이션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황삭 작업, 황삭 엔드밀러 작업. 황삭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고요. 하고 방금 건 드릴 작업이었고 이제 정삭 이렇게 한 번씩 다 서서 돌려주고 이렇게 끝나는 걸로. 뭐 작업 뭐 원만하게 뭐 모델링도 잘 하고 뭐 설정도 잘 된 것 같고 뭐 공구 선택에 대해서 엔드밀 이해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로 잘 보라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가공을 위해서는 공구 재료의 선정, 가공물의 종류, 가공 정밀도, 생산량, 가공 형상, 사용 장비의 특성, 공구 수명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절삭 공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경도와 내마멸성이 크고 마찰열에 연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